그 왕십리 그 잘 나가는 용하다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다 틀린 거죠. 그때 저는 결국은 생각대로 되는구나.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것을 정말 느꼈고 이제 앞으로 내가 믿은 대로 해나가리라 라고 진짜로 결심한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의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네, 오늘은 더 플러스 조성희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저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로 13년이 됐네요, 벌써. 조성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밥 프록터, 미국에 직접 가셔서 만나셨고,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관련된 국제 교수 그 자격증까지 따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격증을 국제적으로 좀 따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어릴 때 제가 마인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제 삶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마인드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바뀌긴 바뀌었는데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밥 프록터라는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가서 배우고 싶다. 그런 열망이 정말 가득했어요. 제가 미국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두는 것은 참 굉장히 큰 결정이었거든요. 그 결단을 하고 그리고 밥 프록터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트레이닝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제가 더 많은 성장을 해야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더 좋은 자료들을 또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14년도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훌륭한 사람의 자료를 또 공부했죠. 그래서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지도자 과정, 인스트럭터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습니다. 우선 책을 보니까 추리닝도 있고 옥탑방도 있고 그리고 점쟁이 이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요. 추리닝? 추리닝은 어디서 보셨나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책이 아니었나 봐요. 삶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는데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뜯어 고치신 것 같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좀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한때 술독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술독에 빠져서 이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차마 거울로 볼 수가 없었던 상태였고 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던 거죠. 술을 항상 많이 마셨고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뭐 목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고 뭐 옷을 입어봤자 당연히 추리닝을 입었겠죠. 그리고 어릴 때는 항상 지하 사글색 방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드는 곳에 사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나중에 정말 햇빛이 너무 쨍쨍 비치는 옥탑방에 살게 된 거예요. 너무 끝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반전이. 너무 큰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가난을 겪고 그렇게 제가 힘들었던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던 친한 언니가 저한테 그 용하다는 그 점집을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있으니 언니랑 꼭 가보자. 언니가 저에게 진지하게 저를 위했던 언니가 얘기를 하길래 그 언니를 믿고 이제 왕십리를 갔죠. 굉장히 골목골목을 지나서 굉장히 허름한 건물에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러 가지? 이게 정말 저는 지쳐있는 상태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고 더 이상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말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분 앞에 딱
앉았는데 과거를 되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답답하다. 계속 답답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47세까지 계속 답답하다는 거죠. 정말 지옥에 가라라는 판정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안 그래도 희망이 없었는데 더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곳을 나와서 딱 봤더니 포장마차들이 쫙 있더라고요.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집을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진짜 너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항상 부정적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동시에 참 너무 화가 났었기 때문에 오기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오기가 정말 생기면 그때 제가 오기의 파워를 느끼게 됐는데 사람이 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대요. 변화의 계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입니다. 고통. 정말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어떤 자극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도 이제 지하 사글세방에 살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변화의 계기가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이게 삶이라는 게 저 역시 어렸을 때 다 순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좀 많이 싸우셨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그때는 좋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좋게 사용을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생각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조 대표님도 힘든 시기가 많으셨겠지만 그 시기는 제가 보기엔 되게 큰 보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어떻게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어둠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둠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다.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간절해졌었고 그래서 찾아 헤맨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마인드 파워를 공부했던 것은 저에게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거였고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알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30이 됐을 때 제가 원했던 것을 거의 다 이뤘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이 됐을 때 참 신기하다. 그 왕십리의 그 잘 나가는 용하다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다 틀린 거죠. 그때 저는 결국은 생각대로 되는구나.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것을 정말 느꼈고 이제 앞으로 내가 믿은 대로 해나가리라 라고 진짜로 결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어둠 덕분에 그 정말 상당한 어둠을 얻은 거죠. 네. 일반인은 잠재의식의 5%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많이 이렇게 변화를 겪으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변화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더 나누시려고 하셔서 이제 이 업을 또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 잠재의식을 좀 활용한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인드가 중요한 건 아는데 마인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머릿속에 마인드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마인드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있어야 제대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 일단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이미지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스터디를 하게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게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잠재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의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잠재의식을 깨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어떻게 깨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방법들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들, 이제 제가 일례로 얘기를 하면, 뭐 책에도 많이 썼지만 아주 간단한 3가지를 얘기를 하면, 동의, 충격, 자기암시, 이 중에서도 제일 잠재의식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암시예요. 영어로는 auto sugges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법의 효과는 굉장히 높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나에게 무엇을 외쳐주느냐,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나에게 무엇을 외쳐주느냐, 이것만으로도 스며드는 거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내가 무엇을 스스로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이제 화관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나에게 무엇을 외쳐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는 것과 이해를 해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재의식이라는 것, 마인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내 삶의 결과에 계속 드러나는지를 이해를 하면 자기암시를 써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나는 화관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감사일기 썼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난 뭐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냥 무조건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한다고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모르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하나씩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잠재의식을 이해하면 그런 역할들을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저희 교육에서는 가르쳐 주죠. 잠재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쓰게 됩니다. 쓰면서 그게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가족들도 변해요. 근데 그러면서 엄청난 그 변화의 사례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같은 기수가 변합니다. 같은 기수가 변하면 굉장히 신기한 건 그 기수 전체가 저 사람도 저렇게 변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같이 동기부여를 받아요.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하나의 성공 그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동안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들이 그런 때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걸 이해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깨우는 작업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요. 급해서 하루아침에 뭔가 변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근육처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그런데 이해를 해야 끝까지 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은 이걸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 101이나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오픈해 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유튜브도 오픈해 놓고, 그리고 책으로도 오픈해 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접해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오픈해 둔 건데, 그 어떤 50대의 어떤 여성분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걸 하루 종일 들었대요. 하루 종일 듣고 정말 그 빚도 다 갚고 월 1,0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간절한 분들이 그걸 실천해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정말 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죠. 당연히 간절한 분들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가 자기 하는 말이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좀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되게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게 생기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은 있는데 네. 안 되니까 네, 네. 또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좀 네. 늦으면은 또 막 혼자 막 네. 이래서 네가 할 수 있겠어? 막 창업 초기에 또 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삶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무조건 저는 괜찮아라고 이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괜찮다. 이건 너 또 다 할 수 있고 잠을 많이 자도 오늘 하루는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잘했어.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삶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자기 암시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안 좋게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비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힘들게 자랐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 시절에 들었었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거나 이제 자기 비하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자아상들이 좀 낮아 있지만 이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아상과 자기 존중감을 올리는 건 되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도 오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자아상이 좀 좋진 않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돌아보니까요. 네.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아상을 좀 바꾸려고 하면 그 자기 암시 말고 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네. 셀프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아우터 이미지는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고 셀프 이미지는 내가 나를 보는 이미지예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막 이제 뭘 꾸며서 잘난 척하면서 다녀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낮으면 행동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만큼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밖에서는 막 나는 얼마를 벌 겁니다 라고 막 외쳐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나는 월 200도 못 벌잖아. 그러면 그게 결과로 고스란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난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난 평생 프로그램화된 대로 어릴 때 프로그램화된 대로 살아가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밥 프록터도 오랫동안 연구한 자료들도 있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이런 선구자들이 이제 이 공부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게 프로그램화된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들을 공부하고 저도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는지를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상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그리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체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체화시키는 과정을 대부분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그 심플한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플한데 끝까지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동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하는 그 정말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텐시브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동기들이 필요하죠. 동기라는 것은 자신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야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해냅니다. 네. 혼자서라도. 네. 반복해서 듣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책을 보는 거는 저는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고 네. 네. 정말 좋은 책을 반복해서 맞아요. 보는 거 이제 그 아까 대표님 그 클래스 영상도 반복해서 계속 네. 들으면서 완전히 나한테 체화될 때까지 네. 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잘 그렇게 못 하시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끝까지 못 해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카이로스 그 북클럽도 정말 반복해서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먹어버리시는 거죠? 네, 씹고 있습니다. 네. 네. 학창 시절 때나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네,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한 30 후반대 돼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시크릿에 나오는 내용처럼 보통 가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이렇게 그 책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건지 그거는 제대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빴는데 조금 더 그 생각의 뿌리를 더 보는 거죠. 과거의 생각이 아직도 날 잡고 있구나. 이건 지금 잠재의식 속에서 그 과거의 방인데 마이너스 기억에서 온 거구나. 나는 이 기억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왜 화가 났을까? 왜 내가 그것을 그때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까? 이건 지금 관점의 차이인데 내가 그 관점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있어는 내가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제 지레 상상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상상을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음 근육을 구성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 근육에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떨어진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저도 성장하는 지금 도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네. 이 생각을 왜 할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질문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나중에 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자기 자신한테 얘기 하는 말이 우선 되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어떤 말을 예전에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됐는지. 나는 외국 사람들이랑 그 큰 미국 회사에서 정말 좋은 직책에서 그런 일하는 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계속 상상했거든요. 난 지금 미국에 있다. 난 미국에서 지금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계속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렸던 대로 사실은 다 이루어진 거죠. 20대 때, 20대 후반.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런 것들에 계속 포커스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힘을 저는 많이 느꼈죠. 그때는 오히려 외친 것보다 저는 상상이 훨씬 더 컸어요. 잠자기 전에 계속 상상을 했습니다. 회사 사원증 달고 있는 상상, 외국인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상상, 그리고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웃고 있는 상상, 이런 상상들을 좀 많이 했죠. 그 상상하는 방법이 예전에 이미지를 찍는다란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거를 좀 기억해서 좀 이게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는데 지금 사원증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하고 영어로 이야기하시는 모습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는 게 좋은지 좀 어떤 게 좀 제일 좋을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상상할 때 오감 만족을 하는 게 좋아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이제 뭐 사진도 좋겠지만 요즘 영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해도 좋고 직접 그곳을 가봐도 좋고요. 오감적으로 내가 그곳에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말 거기에 빠져보는 거죠. 나는 여기 있지만 난 미래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정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말 릴렉스된 상태에서 그걸 느끼면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펑펑 울어요. 네. 자기 잠재의식을 깨우고
네, 여러 가지 질문 드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효과적으로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정말 많은 인생이 바뀌는 걸 보고 전 진짜 감동을 했거든요. 전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제 유튜브의 그 존재 가치. 일단 정말 간절한 분들은 돈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는 선물로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간절하다면, 자신이 간절하다면 그러면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 먼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 스스로 먼저 적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보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음 근육이 차오르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찾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 단계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100일 동안 마음 근육이 정말 나는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100일 동안 먼저 해보시면 그 성장 과정들이 스스로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100일이라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안 해요. 옛날에는 성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물어보면요. 그냥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요. 네. 성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물어봐요. 돈 어떻게 그렇게 버시신 거예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의 프로그램화 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법칙에 따라서 나는 성공을 했다라고 정말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얘기하다 보면 다 법칙 끌어낼 수 있어요. 이거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저희 수업에 오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죠. 자기가 그냥 간절해서 했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그 법칙을 따라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다 밝혀진 것이고 밥 프록터 역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희망이 있죠. 근데 그 성공의 법칙이란 것도 네. 특별한 건 아닌 네, 거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그 범주에 있는 건가요? 성공의 법칙. 네. 그쵸.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원리를. 네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기 식대로. 근데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원리로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내가 그것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싶은 관점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오면 딱 그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자체를 같이 배워도 똑같이 배워도 사람들이 진짜 똑같이 배우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직장 다니시는 이렇게 좀 매일 같은 루틴을 사시는 분들은 변화하기가 좀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자기를 깨우는 좀 초보 과정, 네, 이 과정으로 좀 제일 좋은 방법이 좀 있는지. 네. 근데 자신이 결심을 안 하면 네. 안 깨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 결심을 하는 계기가 오는 방법은 자신이 힘들어져야 돼요. 좀 힘든 맞아요. 상황이 오면 네. 꼭 이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힘들 때 꼭 이런 공부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니즈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받아들여요.
그 전에는 아예 듣지를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주위 사람 바꾸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내가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역으로. 그때 얘기를 하면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거죠. 네. 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화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책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부에 대한 니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마인드 파워 머니 특강이 있어요. 머니 특강이 있는데 그게 참 오픈을 하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4시간 특강을 듣고 그 주에 돈이 생기고 그 특강을 듣고 집을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니까 네. 그게 이제 네. 제가 요구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후기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요? 그 특강만 끝나면 후기를 엄청 써요. 저도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네, 네, 네.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와 진짜 정말 그래도 4시간 특강을 듣고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정말 어메이징하다.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후기 남겨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죠. 근데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돈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사람들이. 근데 돈 얘기하는 게 왜 불편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너무 속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너무 속물인 것 같다라는 의미는 돈을 마이너스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부자인 사람을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자를 그럼 속물로 보면 여러분한테 돈이 올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럼 왜 돈에 대해서 마이너스 감정을 갖게 되었느냐? 그걸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어린 시절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통은 돈에 대한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엄마나 아빠한테서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가 뭐 정말 풍요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저는 정말 이제 가난했었고 그리고 대부분 흑수저 그리고 좀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나쁜 감정들이나 나쁜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아플지도 몰라. 돈을 많이 벌면 아빠가 떠날지도 몰라. 돈을 많이 벌면 가족 관계가 흩어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여성분은 돈을 많이 벌면 남편이 바람필 거야. 정말 여러 가지의 정말 특이한 이런 자신만의 두려움이 있어요. 저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있는 두려움들을 처음에는 내뱉지 않는데 한 사람이 내뱉으면 우후죽순 내뱉어요. 근데 그 두려움들을 내뱉어야 결국은 자신이 자각하는 거죠. 그죠? 저도 예전에 항상 없이 살았어서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밥 프록터가 가난은 죄다라고 트레이닝에서 미국에서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화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가난이 왜 죄나. 우리 엄마는 항상 가난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때도 저희 집은 가난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울컥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돈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잠재의식 속에 돈에 대한 나쁜 것들이 있다면 돈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식 속에서는 내가 돈을 원한다고 죽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일막에서 했습니다. 네. 변화 사례들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좀 많이 변해서 그 기억에 좀 남으시는 분들 좀 계신지. 처음에 오셨을 때 네. 굉장히 슬퍼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월 소득이 45만 원이셨어요. 그리고 노트북도 렌탈을 해서 다니셨고 그리고 차도 굉장히 작은 소형 국내 차도 렌탈을 해서 정말 힘들게 사셨던 분이셨고, 근데 이분이 수업을 간절하게 들으시면서, 간절한 분들의 특징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배운 것을 그날 실천합니다. 그래서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러시면서 점점 이분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영업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시기 시작했고, 이분이 목표하신 대로 나중에 월급 공개까지 저희한테 다 했어요. 저희 카페에 가면은 체험담에 그분이 진짜 길게 그분의 삶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쭉 올라간 이 월 수익만 이제 1,000만 원이 넘기 시작하는 거죠. 월 1,000이 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목표가 이제 벤츠 타는 여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벤츠를 뽑는 날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기수의 분들은 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그분도 울고 같은 기수의 사람도 울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그분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같은 기수가 다 그냥 뭐 잔치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 그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그룹이 우리는 성공 그룹, 나폴레옹 힐이 얘기한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스터 마인드 그룹, 같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룹이죠. 하나의 어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성장하는 그룹. 저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는 그런 분들 덕분에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개발에서 마인드를 왜 돈을 내고 배워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전만 해도. 그런데 정신적인 수입이라는 것이 엄청 더 컸기 때문에 정말 변화하시는 분들 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진짜 인생의 이제 확 터닝 포인트 되시는 분들, 정말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완전 터닝 포인트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변화의 계기가 그 고통 아니면 자극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맞아. 네. 고통이 참 저는 이게 그때는 너무 힘든데 네. 확실하게 좋은 재료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조 대표님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영적으로 느낌을 확 주는 책은요. 줄을 일단 많이 그어요. 줄을 일단 많이 긋고 그리고 거기에 별표를 치고 거기에서 느낀점을 거기에 옆에 메모를 하고 그리고 그 책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을 읽습니다. 3번 이상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줄 쳐놓은 부분들은 타이핑을 합니다. 타이핑을 해서 일단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해 두었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영감이 오는 글귀들은 제가 이제 써요. 그 메모하는 데다 쓰고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책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팍 오는 책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소개한 몇 권의 책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절판이 돼서 구하기 힘들다고 제발 좀 절판되지 않은 책을 얘기해 달라고들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고전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편입니다. 네. 또 삶의 변화를 네. 좀 만들어 주었던 책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나폴레옹 힐과 밥 프록터는 빼놓을 수 없죠. 저한테는 나폴레옹 힐의 Think and Grow Rich. 그것은 한 100번 이상 읽은 것 같고요. 밥 프록터의 원래 원 제목은 You are born rich예요.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지금 밥 프록터 이제 신간이 나와서 신간 이제 여름에 또 제 신간이 한국어로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웨인 다이어 박사님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여러 가지 책 중에 뭐 행복한 이기주의자도 있고 의도의 힘도 있는데 저는 의도의 힘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 의도의 힘이 좋았습니다. 하루에 좀 패턴을 어떻게, 루틴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운동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아침 1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또 좀 주무시기 전에 좀 패턴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게 좀 삶에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아침에 이제 보통 우리 패밀리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평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 명상, 글쓰기, 그리고 독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요가를 합니다. 아침 요가를 하고 그렇게 아침을 거의 보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잠자기 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잠자기 전에도 스트레칭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요가하면서 굉장히 몸이 좋아져서 굉장히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책 읽는 거 잠자기 전에 책 읽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 되게 중요하고요. 잠자기 전에 책 읽는 거 그리고 그게 잠자기 전에 그날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어떤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서 이제 책을 쓸 때는 좀 되게 책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집중해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날 하루를 좀 많이 보내는 편인데 그날 하루 정말 집중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제 다이어리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잠이 들죠. 그리고 밤에 잘 때 명상하고 명상 켜고 자죠. 네, 조 대표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다음 책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